네, 일반 생물학 핵심 이론 3단원 거대 분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분자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물 분자의 특징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 분자의 구조는 SN, 스테릭 넘버가 4이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를 중심 원자가 가지고요. 물 분자의 결합각은 몇이죠? 104.5도의 구분형 구조를 가진다. 극성 분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온화, 해리, 수소 결합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완충 용액이란 무엇인가요?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pH 변화가 거의 없는 용액을 말합니다. 네, 생체 내에서 대표적인 완충 용액 4가지를 외우라고 그랬었죠. 바로 탄산, 인산, 알부민, 헤모글로빈입니다. 다음은 유기분자인데요. 유기분자의 특징은 생체 내를 구성하는 물질로 주로 탄소를 뼈대로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성질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성질체는 먼저 어떻게 분류가 되죠?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분류가 됩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원자들의 연결하는 부착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입체 이성질체는 원자 간에 연결되는 양상은 같은데 공간적인 배열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입체 이성질체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눠질 수 있죠?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서로 겹칠 수 없는 거울상의 구조이고, 생물학에서는 D형, L형으로 나누는데 생체 내 당의 구조는 주로 무슨 형이라고 했죠? D형입니다. 생체 내 아미노산의 구조는 주로 무슨 형이라고 했죠? L형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 예를 들어 시스트랜스 이런 거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생체 내의 유기분자, 거대 분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내의 거대 분자는 4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의 수화물 형태로 에너지원, 생체 구성 성분으로 이용이 됩니다. 얘네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지는데 단당류를 먼저 보시면요. 알도스와 케토스라는 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탄당, 6탄당을 보시면 5탄당에는 어떤 게 있죠? 리보스, 디옥시리보스가 있고요. 리보스는 RNA의 구성 성분, 디옥시리보스는 DNA의 당을 이루는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라고 배웠습니다. 6탄당 3가지는 어떤 게 있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입니다. 포도당은 알도오스, 과당은 케토스, 갈락토스는 알도오스입니다. 다음은 이당류입니다.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건데요.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이당류 3가지는 제가 필수적으로 외우라고 했는데요. 엿당은 어떤 단당류가 무슨 결합을 한 것이죠? 포도당과 포도당이 알파 원포 결합입니다. 젖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베타 원포 결합입니다. 설탕은 입이 마주보고 결합하는 구조라서 대표적으로 이당류 중에서 비환원당인데요. 설탕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죠? 포도당과 과당이 알파1, 베타2 결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중에서 아밀로스와 셀룰로스 먼저 보시면요. 아밀로스는 역할이 뭐죠? 식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다당류입니다. 얘네는 어떤 결합을 하는 거죠? 포도당이 알파 원포 결합을 하는 것이죠. 셀룰로스 보겠습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입니다. 무슨 결합을 하는 것이죠? 포도당이 베타 원포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외워야 합니다. 다음은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의 역할은 무엇이죠? 식물의 에너지 저장하는 다당류입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다당류입니다.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 모두 무슨 결합을 하고 있죠?
네, 얘네는 그 큰 그 주 가지가 있고 곁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알파 원포 결합이 있고 곁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은 알파 원식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키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키틴은 어디서 나타나죠? 곤충의 예골격, 균류의 세포벽입니다. 무슨 결합이죠? 베타 원포 결합입니다. 어떤 것이 베타 원포 결합하고 있는 거죠? 에나세틸 글루코사민 그리고 에나세틸 글루코사민이 베타 원포 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펩티도 글리칸은 어디서 나타나죠? 진정세균의 세포벽입니다. 어떤 결합을 하고 있죠? 에나세틸 글루코사민과 에나세틸 뮤람산이 베타 원포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테오글리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단백질과 개그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얘네들은 특히 ECM에서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개그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하이알루론산은 어디서 주로 나타나죠? 관절의 윤활액, 눈의 유리체, 연골과 건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알루론산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일어나죠? 관절 질환,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이런 질환이 일어납니다. 다음 황산의 파란, 헤파린 이런 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항응고제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항응고제가 있는데 히루딘과 와파린이 있습니다. 히루딘은 어떻게 항응고 작용을 하는 것이죠? 트롬빈을 직접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와파린은 어떻게 억제하는 것이죠? 비타민 K의 유사체로 들어가서 혈액응고인자 생성을 방해하는 애였죠. 다음은 글라이코칼릭스입니다. 글라이코칼릭스는 무엇이죠? 세포막 외부에 존재하는 당의 층을 다 이루어서 당질숲을 이루는 걸 바로 글라이코칼릭스라고 부르고 프로테오글리칸,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리고 당지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입니다. 지질은 특정한 단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녹지 않는 이 용해도를 기준으로 지질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성지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글리세롤의 지방산 3개가 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것이죠.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집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죠? 시스 불포화지방산과 트랜스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상태를 보면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그리고 시스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식물성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시스 지방산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그 수소 첨가 반응을 이용해서 변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막지질인데요. 막지질 중에서는 인지질과 스핑고지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지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있는 것은 동일한데 인산기를 포함해서 일부 친수성이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스테롤입니다. 스테롤은 어떻게 구분한다 했죠? 어떻게 알아본다고 했죠? 6665 고리가 4개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스테롤의 기능 4가지 반드시 외우라 했죠? 첫 번째, 세포막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두 번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가 된다. 세 번째,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된다. 네 번째는 담즙염의 전구체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질의 흡수 과정인데요. 이것도 이 과정을 전체를 다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그 지질 성분이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담즙염이 분비되어서 얘네를 지방을 방울방울 유화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자에서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분해돼서 이 중성 지방을 모노아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소장에서 단순 확산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다시 얘네는 유미 입자 킬로마이크론이라고 말하는 지질 단백질로 재조립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후에 림프관인
암주간을 통해서 암과좌상, 암주간, 가슴관, 자세고라정맥, 상대정맥을 거쳐서 간으로 이동하고 온몸 대순환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VLDL, LDL, HDL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간으로 회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유미입자의 표지 단백질 이름이 뭐였죠? 아포비 48이었습니다. 나머지 아포 단백질도 책에 디테일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편입의 경우에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A는 레티놀, 그리고 시각색소 형성과 시각 기능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핍 시 암행증이라는 결핍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시트리올인데요. 얘네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결핍 시 구루병이 유발됩니다. 비타민 D 합성되는 경로 외우라고 했죠. DP된 거 간신히 소장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다음은 비타민 E, 토코페롤인데 얘는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 비타민 K 유사체가 그래서 뭐라고요? 바로 와파린입니다. 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생체 내에서 20가지가 아미노산 20가지 종류가 얘네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인데요. 아미노산, 암기해야 될 거가 어떤 거가 있죠? 먼저 양전화성 아미노산 3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음전화성 아미노산은 뭐가 있었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이 있습니다. 방향족 아미노산은 뭐가 있죠? 페니랄라닌, 티로신, 트립토판이 있습니다.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무엇이 있었죠?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무엇이었죠? 시스테인입니다. OH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어떤 게 있었죠?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축약형 표현해서 이렇게 3글자로 축약한 표현도 있는데 제 책 본문에는 한 글자로 축약된 표현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아미노산의 전하와 등전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점이란 무엇이죠? 아미노산의 순전하가 0이 되는 pH였죠. 그래서 얘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전하를 상쇄하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알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폴리펩타이드의 구조는 4가지로 있는데 1차 구조는 어떤 결합이죠? 선형의 폴리펩타이드 결합이죠. 2차 구조는 어떤 결합이죠?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 그리고 3차 구조는 어떤 결합이죠? 이온결합, 수소결합, 소수성 결합이 있는데 공유결합 중에서는 이황화 결합만 해당된다. 그래서 얘네가 복잡하게 3차원적으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4차 구조란 무엇이죠? 이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한 결합으로 이때는 모든 종류의 결합이 다 가능합니다. 단백질의 변성 요인에 대해서 보시면요. 단백질의 변성 요인, pH 변화는 어떤 작용을 하죠? 이온 결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계면활성제 이런 애는 소수성 결합을 파괴합니다. 환원제는 어떤 것이 있죠? 베타 모카토 에탄올, DTT 이런 것들이 이황화 결합을 파괴합니다. 요소는 어떤 작용을 하죠? 수소 결합을 파괴합니다. 네, 다음은 단백질의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산소를 운반하는 글로빈 단백질 중에서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이고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입니다. 4차 구조라는 건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건데 이 헤모글로빈 서브 유닛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알파2, 베타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 단백질이 이렇게 헤모글로빈 같은 단백질이 있고요. 다음은 섬유상 단백질이 있는데 엘라스틴, 피브로인, 알파 케라틴, 콜라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콜라겐에서 자주 나타나는 아미노산은 어떤 것이 있죠?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결합 조직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은 모티프와 도메인인데요. 모티프와 도메인의 차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교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단백질의 1차 구조를 통해서 3차 구조를 예측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마찬드란 플롯인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결합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서 펩타이드 결합을 바탕으로 허용 가능한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암피센의 실험에서 사용한 두 가지 단백질 변성 물질이 무엇이 있었죠? 요소와 환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처리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접힘입니다. 단백질이 올바르게 접히도록 하는 단백질이 무엇이죠? 샤페론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ATP를 소모합니다. 샤페론에는 희시작 프로틴, 샤페로닌, PDI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접힌 단백질을 이 샤페론이라는 것이 이제 올바르게 접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잘못 접힌 단백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과 관련된 질병은 무엇이죠? 파킨슨 병입니다. 폴리글루타민 서열의 반복, 얘와 관련된 질병은 무엇이죠? 헌팅턴병 혹은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질병입니다.